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일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5월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관망해야 될 것 같다. 아마 관망의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딱히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지금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좀 강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버텨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0.07% 정도 오르면서 아래 꼬리가 좀 달려있네요. 그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코스피가 살짝 쌍봉을 그려내면서 지금은 좀 기분 나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런 기분 나쁜 모양은 없었던 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락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도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를 잠깐 넘어가 보게 되면은 다우존스라든지 이런 쪽들도 지금은 약간 이렇게 주춤해서 빠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힘이 좀 내려가 있죠. 니케이도 지금 잘 치고 올라가다가 살짝은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고 독일도 지금 잘 치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물가가 좀 심상치 않죠. 구리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선 관련주 또 구리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거 급등 나온 거는 별개로 치고 구리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야 이거 고금리 때문에 숨통이 지금 막히는 것 같은데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라온 증시가 사실은 좀 밀리게 될 텐데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할 것인가? 역시나 물가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리스크가 생길 것이고 유가까지 조금 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 물가 올라가게 되면 또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에다가 관세 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만약에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리스크가 남아 있다 보니까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원래는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올릴 일은 없는 것 같다. 지금 상황 보면서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일단은 제약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FOMC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증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약간 실망을 하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딴 데 갈 때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 빠질 때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활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할 만한 상태고요. 심각하게 내려갈 만한 악재도 없고 그리고 심각하게 올라갈 만한 호재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일부 종목이라던가 일부 특정 섹터 쪽으로 이렇게 돈이 몰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믿을 만한 게 지금은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쓰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시 또 돈이 좀 쏠려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지만 사실 SK 하이닉스 말고는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힘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이렇게 어디로 분배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요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종목들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은 조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중소형주 쪽에서 약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바닥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결국 바닥에 있던
있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섹터가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상한가 들어가거나 요즘 급등 나온 종목들을 통해서 체크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주, 반도체가 아니라 뭐 화장품 관련주, 반도체가 아니라 역시나 게임 관련주, 식음료 관련주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다른 종목들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끌어올리기엔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돈이 좀 상대적으로 덜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막 몇천억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10% 끌어올리는데 막 100억, 200억, 300억 막 몇천억 필요한 종목을 끌어올릴 건지 아니면 100%, 200% 끌어올리는데 한 500억만 있으면 되는 기업을 끌어올릴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역시나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라고 하면 최소 5천억 이하인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5천억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아마 그런 쪽에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소형주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새로 투자한다면 사실 대형주가 좀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추가 매수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우리가 함부로 하기 때문에 탈출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또는 내가 비중만 많아지고 또는 대처가 안 돼가지고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덜컥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세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고민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기 펄어비스 네. 46,000원에 10%요. 46,0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거네요? 아니요, 20% 있었는데 네. 그 5월 10일 날 급등할 때 네. 안을 팔았어요. 잘했네요. 단가를 조금 내리려고요. 잘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파는 게 원래 매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매도라고 하는 것을 뭐 라인을 정하고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더 갈 것 같을 때 팔아야지 그게 원래 잘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 드셨겠지만 그래도 절반 팔았다는 건 정말 잘하신 거고 일단 지금 이 종목은요 아직까지 하락세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가기 위해서는 바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27,000원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펄어비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게임 운영을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게임 운영을 좀 못해가지고 조금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게 되고 게이머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게임들이 좀 있거든요. 검은 사막이 약간 좀 그렇고요. 이제 NC소프트죠. NC소프트가 좀 그렇고 요즘에 이제 넷마블이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넷마블도 약간 운영 방식이 조금 NC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펄어비스와 NC소프트가 다시 우상향하면서 날아가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게이머들의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게임 만드는데 6개월 만에 뚝딱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어떤 게임은 막 한 5년, 6년 이렇게 완전 칼을 갈아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얘가 신작이 나오고 뭔가 흥행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2, 3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2, 3년 동안 바닥을 다지는데 주가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점은 25,000원인데 저기가 저점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하락세니까요. 그죠? 그래서 올라올 때 좀 매도해가지고 내려갈 때 매수하시되 일단 25,000원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기다려보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지 매수가를 좀 낮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조금 더 상승 이어가 준다면은 46,000원이나 8,000원쯤에서 다 팔아버리시고 아래쪽에 다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다른 게임 업종을 사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그냥 반등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은 남은 비중으로 한 47,000~48,000원쯤에 이렇게 판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면 되겠고 빠진다면은 3만 원에 가깝게 또는 2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 하고 생각하고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 팔게 된다면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1만 5,700원은 25%인데요. 21만
5,700원이요. 5,700원에 25%요. 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아, 이거 좀 그냥 뭐 좀 저가 알겠습니다. 그냥 조금 알겠습니다. 잡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기업성, 가치성으로 본다면 가치로만 딱 따져본다면 여기 있을 주가는 아니에요. 얘는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올라온 거고 지금 이걸 굳이 우리가 사서 이렇게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저는 비싸다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2차 전지 테마가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 이제 한때 화제성을 좀 불러일으켰고 아직까지도 인기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뭐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반등이 나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다가 반등이 나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반등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가격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내려갔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나오든 그냥 나오든 올라와서 나오든 어쨌든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2차 전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 반등이 나간다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올라가겠지. 근데 왜 빠지지? 반등 나간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반등 나가기 전까지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얘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가기 전까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등 하나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사실 이거 단타를 잘 하시거나 차트를 좀 잘 보시거나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잘 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이거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왜 샀는가 싶은 거예요, 저는. 굳이 살 이유가 없는데 사셨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19만 원 밀리게 된다면은 사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거나 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등 한번 기다려 볼 거면 사실 비중이 25%나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22만 원이라고 하는 이 2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 매수가를 내려갔을 때 매수가를 낮추면서 따라가면서 좀 약간 손을 좀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엔 25%라는 비중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 조절이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본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19만 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추가하면서 하실 계획이 있다면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손실 좀 각오하고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중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좀 매도를 한번 지금이라도라는 말이 제일 안 좋은 말입니다. 주식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시거나 처음부터 잘 하시거나 대응을 잘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손절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9만 원 무너질 때 하라고요. 제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19만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9만 원 무너지면은 가능하시면 손절하시고 대응이 불가능하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일단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이셔야 된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이렇게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최소 15만 원이라던가 16만 원 이하로 빠져야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간다면 25, 6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반등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등 나가는 건 좋아할 일이지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걱정이 되는 거니까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이트하게 자리를 잡자. 그게 19만 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프론테크 15%. 상하 프론테크 15%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1,000원. 조금 이거 지금 언제쯤 매도하면 좋나 싶으세요? 뭐 일단 언제쯤 매도할지 좋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죠? 지금 그래서 얼마에를 지금 모른다는 매도하고 거예요. 싶어서.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예, 그걸 예. 누가 합니까? 이거 어디까지 예. 올라간지 봐야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방송을 봅시다. 아유,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수준 좀 높아질 때가 됐잖아요. 언제까지가 얼마까지 갑니까? 언제 올라옵니까? 이거 언제까지 질문하실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예, 아무도 예. 없는데. 그러니까 예, 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은 들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어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파는 건데 만약 오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좀 빠지면서 올라가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손절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뭐 질문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낫긴 하겠네요 라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아니 오늘 양봉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도 않았고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지켜보면 될 것을 굳이 여기서 먼저 팔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디까지 많이 고생을 올라갈지는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켜보면서 팔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 지켜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지켜볼 줄 알아야 되냐면 시청자님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실력을 키우시길 바라고요. 지금 일단 상하프론테크가 당장에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하프론테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역시나 얘도 이제는 2차전지라던가 반도체 쪽으로 막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이쪽에 엮여가지고 반도체 산업부터 해서 2차전지부터 해갖고 여기저기 엮인 게 다른 종목들이 이제 조금 쉬어갈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명심하셔야 되는 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횡보하고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폭등하고 올라오는 기업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단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고점을 이어가지고 보고 저점을 이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약간 원통 안에 약간 동굴 같은 이런 파이프 안에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TV로? 예. 이 정도 폭 안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완전히 상식을 깨는 수순의 뭐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고요. 흐름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얘가 올라올 때 보통 지금 앞에 있는 지난 상승이 이 정도 올라왔단 말이죠. TV 보고 계시나요? 요 정도 까만 선 올라왔으면 이번에도 그 정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한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7,000원부터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다려보는데 공교롭게도 31,000원에 사놨으니까 내 본전까지 안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팔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가 3만 원까지 올라가면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3만 원까지 안 가고 빠져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은 28,000원부터 해서는 저는 그냥 비중을 줄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하프론테크를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 한다면 28,900원에서 3만 원까지 갈 때 팔아버리고 좀 더 간다고 한들 저라면 다시 2만 원에 접근하겠습니다. 팔았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걸 욕심을 내지 않고 2만 원에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V원택. V원택이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8,900원에 10%입니다. 8,900원에 10%요.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가가 위쪽에 사버리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항상. 근데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때 사버리게 되면은 답을 만들 수 있고 비중도 10%밖에 안 되니까 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산업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테마가 끝나면 디스플레이 테마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테마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올라오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역사가 있다 보니 이번에도 디스플레이가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은데 V원택이 그쪽에 엮여 있죠. 거기다가 뭐 2차전지 배터리 장비에도 뭐 사용되는 검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 쪽으로 이렇게 또 엮여 있다 보니까 2차전지가 지금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은 이런 걸 들고 가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선취매예요. 싼데 사놨잖아요. 올라가진 않았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올라갈 때까지 본업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냥 본업에 충실하라는 말이 주식에 관심을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말 자체가요. 보면서 기다리면 잘 안 기다려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컵라면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컵라면을 그 물을 얹어놓고 제가 잠깐 뉴스를 보고 딴 거 했더니 불었더라고요. 나는 그게 벌써 4분이나 지나고 5분이나 지난지 몰랐는데 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컵라면만 보고 있었으면 덜 익었을 때 먹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주식도 V원택을 이걸 보고 있으시면서 아니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오늘 1.8%밖에 안 가네.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아니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또 4%는 뭐 0.1% 빠지고 2% 빠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일일비 하다 보면은 오늘도 하루에도 아침에 팔까 싶다가 오늘 더 점심때쯤 이렇게 올라오니까 갖고 가는 게 맞나 싶다가도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잘 샀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사놓고 밑으로 더 떨어진다 하면은 떨어졌을 때 그냥 추가 매수나 하자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지. 이런 건 손실 보고 나오면 너무 억울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 그냥 더 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고, 이거는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하실 때 저점에 사는 건 이제 습관이 조금 길러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 자체가 지금 보면 올라왔을 때 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사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더 내려가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기다려버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배우면은 저점에 사놓고도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사놨으니까 내려가면은 7,000원대나 뭐 6,500원대나 이렇게 내려가면 역사적인 저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역사적인 고점에 사는 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역사적인 저점에 사는 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저점에 더 매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뭐 나중에 자서전을 쓰거나 후세에 뭐 내가 주식했던 그 경험담을 말해줄 때, 야, 내가 말이야 V1택이 역사적으로 25,000 딱 한 번 올라왔는데 그거 내가 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야, V1택이 4,000원까지 딱 한 번 떨어졌는데 내가 그걸 샀다는 게 뭔가 또 좀 더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그냥 더 산다 생각하고 가져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팔아내면 됩니다. 이건 올라올 때 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막 4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려왔을 때 더 사셔가지고 조금 길게 가져가셔서 최소 10,000원 이상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홀딩하시면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1,000원에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요? 근데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샀는데 이게 조금 처음에 모를 때 이렇게 사가지고 조금 사봤는데 이렇게 물려서 있다가 요새 제가 요새 그냥 말을 좀 중국산- 끊을게요. 네네. 네,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2%만 그냥 손절하세요, 지금 바로. 2%면 손절하시고 지금 비중 많이 들고 있는 거 제가 봐드릴게요, 그냥. 지금 비중 많이 들고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혹시? 예. 내 계좌에서 지금 있는데, 비중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테스요. 테스 그거 얼마예요? 뭐 비중 몇 프로예요? 19,400원 정도 되거든요. 19,400원에 지금 비중은요? 한 10% 정도 돼요. 10% 돼요. 그게 지금 일단 내 계좌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종목이에요? 네네. 그럼 19,000원대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올라올 때 팔았어요? 조금 팔았죠. 조금 그래서 팔았어요? 10% 남았죠. 10분 네. 팔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종목을 바꿔버리냐면은 비중이 2%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솔루션.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탐대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침소봉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걸 네.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침소봉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걸 엄청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작은 걸 엄청 크게 부풀리는 사람들 보면 엄살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애기들이 약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엄청 막 엉엉 울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자들이 이게 아무래도 주식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초보다 생각하다 보니까 비중이 2%짜리를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17% 정도 손실이 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까지. 그죠? 한 17, 8% 네. 정도 수익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게 2%인데 지금 제가 투자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돈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한 1억으로 예상해서 제가 감을 잡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1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 나의 총 투자 자금의 2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솔루션에. 그죠? 거기서 네. 17% 정도 손실이 나고 있다는 말은 20% 손실 난다고 가정해서 4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1억보다 작으면은 투자 금액에서 손실 금액이 점점 작아지겠죠. 5천만 원이면 20만 원 손실 나고 있을 거고, 뭐 2천만 원이면은 2%니까 40만 원 들어가 있다가 40만 원에 10%면 4만 원 잃고 있을 거면 아닙니까? 그죠? 8만 원 정도 잃고 네네. 있겠네. 그러면 네. 금액 자체가 손실 금액이 엄청 큰 돈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거. 예를 그렇죠. 든다면 여기서 손실 나고 있는 거를 테스에서 지금 이거 있잖아요. 저거 손실 난 만큼 이거 오늘 조금 팔면은 손실 메워져요. 맞잖아요. 테스에서 이미 지금 19,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올 때 지금 24%, 25% 수익 중인데 10% 사셨다면서요. 그죠? 네. 1억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인 거고 거기서 250만 원 수익 중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 250만 원 수익 중인 거 중에서 50만 원치를 팔아버리고 하나솔루션을 팔아버리면 내가 하나솔루션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본전으로 치우고 얘만 바라보고 살면 될 텐데. 어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세요? 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계좌를 멘토님 정리한다는 말씀이- 개념 자체가 잘 없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다 하나같이 애지중지하고 다 신경을 써서 내가 끝까지 들고 가서 본전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투자한 총 금액 대비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하나솔루션으로 돈을 벌고 싶은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하나솔루션 알겠어요. 그 손실난 거 고통스럽고 얘가 올라오고 있는데 팔까요 말까요 하는 그 에너지를 테스가 좀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걸 지금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갈 것 같으면 내가 좀 더 들고 가보고 아닐 것 같으면 내려왔을 때 더 살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상담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좀 더 수익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거고 10%나 들어가 있고 더 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좀 더 건설적인 상담이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2%짜리 상담하고 있는 것보다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예, 이제 무슨 우리가 말하는 말씀인지. 계좌 전체를 보는 눈을 좀 키우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고민도 생길 거고 내가 이걸 지금 올라오면 본전 찾을 수 있을까 뭐 더 살까 말까 고민하시겠지만 저 같으면은 얘 그냥 지금 바로 팔아버리고 이 손실이 너무 억울하면은 테스에서 수익 난 걸 좀 더 팔아가지고 그냥 0으로 만들겠습니다. 손실금과 수익금을 우리가 퉁쳐가지고 0으로 만들어가지고 테스 상담 받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종목 삭제하세요. 모를 때- 네, 계속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꽂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네. 한화솔루션에 물려있던 그 기간이 너무 억울하니까 열받으니까 내가 맞아요. 이걸로 내가 복수하고 간다. 내 니로는 기필코 내가 본전을 찾고 말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조금- 하면은 에너지가 너무 딴 데로 뺏겨가지고 봐야 될 걸 못 보고 시간도 나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2%짜리 스트레스 받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주식이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상담보다는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주식을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이제 지금은 조금 알아가는 단계라 네. 이제 그렇긴 하는데 손절 그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스스로의 그 자제력이랑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단력이 없는 거죠. 손절은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내가 그걸 감당할 아무 데서나 마음만 해도 돼요? 있으면. 네, 내가 감당할 마음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손실 별로 크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손실 크지도 않은데 지금 손절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마음가짐이 안 됐거든요. 이거 지금 손절했다고 시청자님이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거나 우리가 굶어 죽을 정도로 갑자기 재정이 파탄 나는 건 아니거든요. 2%니까. 네. 근데 그걸 못 파는 거는 그 조그만 것까지 하나도 안 잃고 싶은 마음인 건데 주식은요. 이를 각오를 해야 돼요. 장기 아세요? 장기 혹시? 장기로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 그 장기 투자 말고 우리 그 게임하는 거 바둑 장기 있잖아요. 아, 예. 장기 있잖아요. 장기 둔다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장기를 둘 때 내 말을 하나도 안 읽고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정도 내주고 내어줄 건 내어주되 큰 걸 내가 갖고 오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손실 나도 되는데 1000만 원 벌면 되고 2000만 원 손실 나도 되는데 5000만 원 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 능력만 된다면은 손실은 얼마든지 각오할 수 있는 건데 한 푼도 잃기 싫다라고 생각하고 주식하시게 되면요. 뭐든지 다 물리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다 물리고 계좌는 망가지고 내 돈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잃기 싫어가지고 이 참 웃긴 겁니다. 잃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마음가짐을 일단 강해야 돼요. 그럼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낼 줄 알면 손실이 무섭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욕심은 좀 낼 줄 알아야 버렸어요. 돼요. 욕심을 버리는 것도 욕심은- 중요하지만. 맞아요. 네, 욕심을 이제 이해가 너무 되셨죠? 부리니까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 상담해드렸으면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드렸습니다. 됐죠? 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는 좀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이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정리해버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인데요. 26,000원에 20%인데 26,000원에 20%요. 20%요. 일단 ABL 바이오 26,000원에 20% 사셨다면 그냥 들고 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좋은 기업은 아니고 좋은 가격도 아닌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뭐라고요?
자꾸 뭐 아니 크지도 못하고 터졌다 올라간다 그 자리에서만 맹.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냥 제가 하는 말만 계속 하도록 할게요. 대충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가격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가격에 사놓고 돈 벌기 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아래쪽에 사야죠. 누가 위에 사놓고 돈 벌기 원합니까? 얘는 지금 여기 맞으면 떨어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야지 올라가는 종목인데 누가 여기 사놓고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는 돈 벌기 어려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이상한 가격에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ABL 바이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더 들고 가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건 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생겨요. 우리가 이 단골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박셀 바이오죠. 박셀 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급등락이 나오고 오늘도 막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어제 막 급등 나와 상한가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ABL 바이오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지만 얘도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한 번 정도는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기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올라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홀딩인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게 28,000원짜리죠. 28,000원짜리가 고점짜리인데 저걸 뚫으면 신고가를 쓰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급등 나오는 힘을 보세요.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기를 못 뚫으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자리예요. 종목이 그런 게 아니라 자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빠지면 굳이 물려있을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손절을 조금 각오하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아쉽긴 한데 23,0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저게 안 무너지면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노리면서 홀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번에 내가 매수할 때는 이왕이면 싼 가격에 사려고 하시면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도 행복한 기다림을 할 수 있다는 거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요.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여기저기 잘 잡혀 있죠. 오늘 이번에도 역시나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 다닙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수도권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원으로 갈 거고요. 노원에 토요일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평생교육원으로 오셔가지고 노원에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저희가 분당으로 갈 겁니다. 저는 분당으로 가서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차고 없으셔야 됩니다. 토요일은 1시고요. 일요일은 11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고 없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셔가지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보다는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한번 봐야 되겠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봅니다. 한솔케미칼이네요. 매수가가 184,000원이고요. 비중은 5%네요. 잘 샀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요. 잘 샀으면은 전망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 전망이 궁금해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망이 되게 웃긴 거거든요. 전망이 안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야 전망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망은 다 좋아요.
근데 주가가 좋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그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자리가 유리한 가격입니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 뭐 혹시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5%니까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솔케미칼 저는 케미칼과 같은 이런 기업들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매출 떨어지고 영업이익 떨어지고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좋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밑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약간의 박스권이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일정한 폭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형 바닥이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청량의 매수가 라인대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점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맞고 올라갈 수 있는 저점 라인대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4천 원 매수가가 너무 좋고요. 아래쪽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16만 원까지 정도 이렇게 밀릴 수 있는데 저기까지 밀려도 전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케미칼, 뭐 화학 이런 쪽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이 약간 이렇게 하향세로 만약에 전환이 돼버리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다음 반등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여기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거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얘가 2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면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얘가 이제 만약에 이 16만 원을 무너지고 15만 원 무너지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12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 때는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기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하기 전에 전화를 한 번 더 주고 12만 원대 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밀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챙기시면 되고 밀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이 낮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2차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네요. 53,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 정도 사셨고요.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대응할 건 없고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2차전지 쪽이 에코프로가 약간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제 내려와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좀 그려주면서 좀 멈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멈추지 않는다면 2차전지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등 나가기 딱 좋은 차트 모양이에요. 액면 분할을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차트 반동의 파동상으로도 올라갈 타이밍이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파동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42,000원짜리에서 만약 얘도 쌍바닥을 좀 그려준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밀린다면 그때 이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밀린다면은 2차전지가 반등이 나갈 수는 있지만은 밑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나오면은 지금 위에 물린 사람들은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매수가를 좀 낮춰야 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한 35,000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밀린다면 3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까지 밀렸을 때 역시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전화를 한 번 더 주시거나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탈출한다면 아마 손실이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멈춰준다면 추가 매수 안 해도 반등이 나갔을 때 시청량의 매수가 이상 올라옵니다. 한 6만 원대 이상까지 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을 조금 약수익이라도 좀 내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대응할 거 없다. 홀딩 하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밀린다면 35,000원 또는 그 이하에서 다시 한번 연락 달라는 전략을 드리고 올라오면 그냥 고민할 거 없이 6만 원에 가깝게 57,000원부터 해서 매도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S51요. S51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9,000원에 10%예요. 매수가가 높지 않네요.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더 네. 사야 되는지 말아야 아니요.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최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최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제가 상담할 때 추가 매수할 때 조금 찔끔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한 적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 번도 못 봤을걸요. 저는 많이 빠졌을 때 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많이 빠졌을 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샀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손실이 나는 걸 보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손실 났을 때 팔 계획이 아닌데 손실이 나는 걸 보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려갔을 때 팔 게 아니잖아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좌에 찍혀있는 손실률은 지금 팔면 손실이 납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팔면 손실이 안 납니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려왔을 때 안 팔면 되는데
안 파는데 우리가 손실 나는 걸 왜 무서워합니까? 더 살 건데 나는. 그러니까 사실 더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거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가지고 얼마 빠졌다고 뭐 더 살라 그래요. 2% 빠졌는데 뭘 더 사요. 추가 매수의 기준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를 빠졌을 때 추가 매수로 생각하고 좀 기준을 잡냐면 약 한 30% 정도 잡아요. 저는.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 30% 빠지면 거의 하한가 수준이죠. 그죠? 네네. 하한가 수준으로 빠지면 얘가 상한가 가도 내 본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빠지게 되면 상승 나왔을 때 내가 탈출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올라갈 자리니까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을 나는데 별로 어렵진 않은데 만에 하나 얘가 5만 원까지 만약에 빠져 내려가게 된다면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낮은 편이긴 해도 만약 5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다리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고 탈출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기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잘 보시면은 2023년부터 하고 지금까지 약간 이렇게 박스권으로 네모나 원통 안에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가격의 아래쪽에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팠는데 조금 빠진다고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어요. 이걸 벗어났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바닥에서 사야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는 알겠습니다. 한참 기다려라고 하는 게 그 말인 건데 지금 뭐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참고 기다리다가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서 참아라 하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추가 매수는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계속 떨어져 있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예, 전화 들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계속 매일 떨어져서. 그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매일 보고 있으니까 조금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있고 오늘 빠지고 어제 빠지고 오늘 뭐 빠졌는데 2% 빠졌잖아요. 네. 아니 2% 빠졌잖아요. 2%면 내일이면 바로 올라올 종목이고 바로 올라가면 2%도 금방 올라가는데 뭐 2% 가지고 그래요.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보지 마세요. 보고 있으니까 그래. 주식에 관심을 좀 끊으셔야 돼요. 전 국민들이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관광개발을 제가 1,500원에 20%를 샀는데요. 네.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 그걸 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네. 언론선에서 또 팔아야 되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방금 상담을 녹화 방송 보시면 바로 딱 감이 올 텐데 방금 설명 다 했거든요. 네,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들었어요. 되는지 방금 설명 다 했어요. 얘도 똑같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뭐 찔끔 빠졌다고 무슨 또 추가 매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마요. 뭐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추가 매수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종목을 샀는데 1차 매수에서 바로 수익이 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나는 네. 경우들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네. 뭐 모든 게 그래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시험도 한 방에 딱 붙어버리면 좋고 뭐 연애도 그렇고 한 번에 딱 고백해가지고 바로 그냥 딱 결혼까지 딱 가버리면 좋은데 뭐든지 시행착오가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람 건강도 그렇잖아요. 병 없이 그냥 살다가 무병장수하다가 딱 그냥 수명이 다 됐을 때 그냥 내가 그냥 딱 눈을 감고 싶다 싶은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지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나는 마치 무병장수할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네네. 보험도 없이. 난 병원 같은 거 안 다녀. 술 매일 먹어도 무병장수할 거야 하면서 막 살아가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투자도 왜 자꾸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난 무조건 수익 날 사람인 것처럼 투자를 하시냐라는 거죠. 아니 네. 밑으로 많이 빠졌을 때 대한 대비책으로 현금을 좀 놔둬놓고 가만히 모셔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든 현금 들고 있는 걸 빨리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안 빠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냐라는 거죠. 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미덕이에요. 이왕이면 안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고 한다면은 네. 많이 빠져가지고 와 이건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힘들겠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단골 메뉴거든요. 저희 상담 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진짜 한 달에 한 4번, 5번, 6번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서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개인들이 이렇게 관심 많은 종목 중에서는 쉽게 올라가는 종목 없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 밑으로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개인 투자자 많이 들고 있고 우리 개인들이 네. 여기 지금 자꾸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8,000원대나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네. 하실 거면은 내려갔을 네. 때 그때 추가 매수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다면 6, 네. 7,000원대 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면은 그냥 종목 교체하는 걸 네.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밀집지 않는 상태에서 교체 한번 해보라고요. 뭐라고요?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네. 교체해보라는 말씀이시냐고요. 네. 네, 그러면 매수를 한다면 한 8,000원 밑에 깨질 때 하라고요.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000원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 이야기를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엄청 열심히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 이야기도 좀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열치열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많이 잘 들어주시고 상담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지금 연결이 되었다가 끊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하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종목이 애경 케미칼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애경 케미칼 12,800원대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싸게 사놓으셨으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날입니까? 왜 이렇게 싸게 사신 분들만 전화가 오지? 너무 좋네요. 일단 케미칼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100억에서 1억대로 막 이렇게 9억대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문제인 거지 저점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그냥 단기 파동 이용해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사셨고 튀어 오르면 15,000원대 가깝게 매도하시면 되고요. 더 사는 건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비중으로 충분하니까 반등 시 매도하시고 홀딩하라.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12,000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손실 없이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ASI 테크놀로지 15%를요. 뭐요? AHI 테크놀로지. 알았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인가요? 상담 한번 드렸어요. SKI 테크놀로지인가요? 맞죠? 인데 네, 말씀하세요. 예. 뭐라고요? 저 4,000원 내려가면 한번 저 4만 원 전에 한번 저거 전화를 한번 해주시라 했거든요. 네. 저거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전화 드려봤어요. 지금 네. 주 5일째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내려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지금이 조금 매수를 해야 될 타임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시청자님. 계속 우리가 예, 예.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네네. 봐드리면 참 좋은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왕이면 시청자님 조금 볼 줄 알면 좋겠죠, 그죠? 네네. 내가 이걸 추가 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좀 볼 줄 알면 좋잖아요, 그죠? 네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차트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인 것 같아요? 내려가는 중인 것 같아요? 다 내려간 것 같아요? 아직 내려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내려 꼽히고 있죠.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네네. 밑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예, 꼽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예. 아주 그냥 이렇게 세차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일 또 내려갈 수 있는데? 아니 없죠. 없죠. 그러면 네네. 만약에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좀 횡보를 한다거나 조금 이렇게 안 내려가는 모습, 일정한 가격에서 조금 이렇게 버티면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한 가격대에서 머물면은 다 내려갔다고도 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한 가격대에서 머물게 된다면 횡보를 하는 거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일단 안 내려가려고 하네.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추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네.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려갔다고 추가 매수 하지 말고 내려갔다고 사지 말고 내려가서 좀 보고 전화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내려가서 저는 한 달만 내려가는 줄 알고 보고 전화를 전화드렸어요. 달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한 달쯤 보고 전화 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왔다고 전화하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갖다가 추가 매수 하라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아니 아직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인. 그러니까요. 중이라서. 내려가는 중인데 나는 뭐 어떡합니까? 시청자님, 지금 그럼 이제 계속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그 정도를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네. 저점 깨면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46,000원 깨지면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예상했던 46,000원 여기가 이제 반등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려가면은 좀 기다렸다가 전화를 달라는 거고 아직까지 이 정도 전화하시면 저도 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지나가봐야 알지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좀 더 지켜보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여기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 지금 추가 매수를 막 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려갔다고 막 하려고 하시는데 내려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전부 다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